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개미는 살아남고 노래만 부른 배짱이는 혹독한 겨울을 맞는다는 교훈.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성실하게 저축한 개미는 벼락거지가 되고 과감하게 빚을 낸 배짱이가 부자가 되는 세상.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빚 많은 국민이 되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2천조 원의 가계부채.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만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부채를 권하고 은행은 박수를 치며 사회 전체가 빚의 축제를 벌인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약점, 가계부채 시한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탄의 초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뿌리는 19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위기의 주범은 무분별하게 빚을 늘렸던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연쇄 부도에 혹독하게 대인 정부와 은행은 리스크가 큰 기업 대출 대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가계였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게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고 은행은 경쟁적으로 가계의 대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빚으로 공장을 짓고 수출하던 시대에서 가계의 빚으로 아파트를 짓고 내수를 돌리는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리스크가 기업에서 평범한 개인들에게로 옮겨오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3번의 결정적인 단계를 거쳤습니다. 1단계는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던 시절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소비 부채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2단계는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였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사금융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행이 끼어들어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시작하자 빚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더 비싼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은 그 빚으로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빚의 증폭 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영끌과 비투의 시대였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급등하는 자산 가격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탐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공포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가계부채는 그렇게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화려했던 빚의 축제는 끝났고 이제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금리의 역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빚으로 연명하던 가계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하우스푸어와 영끌족은 소비를 줄이고 이는 내수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영끌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이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뇌관입니다. 셋째, 저성장의 늪입니다. 과거처럼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해 빚의 부담을 줄여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빚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생존이 걸린 시스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게임을 멈추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정책 5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3가지 명백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빚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국가의 긴 그림자입니다. 개발 시대의 직접적인 통제부터 오늘날의 부동산 정책까지 국가는 언제나 금융시장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였습니다. 셋째, 리스크의 이전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험은 재벌 기업에서 평범한 가게로 옮겨왔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유한 나라를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붕괴 없이 부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